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특약들이 아니라 이런 특약들은 정말 불필요한 특약들이니 제외하세요 라는 특약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꼭 잘 체크하시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이로움을 드리는 보험 골라담기 김희진 지사장입니다. 보험 골라담기 여러분들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스스로의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소개를 통해 지인을 통해 믿고 보험 가입하셨겠지만 제 주변에도 10년 뒤, 20년 뒤 진단 이후 보험금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보험을 정리한 이후 큰 병에 걸려서 보험금을 못 받으신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리자가 관리를 못 해줬다고 아쉬움을 표현하시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보험들은 몇 년 동안 납입하시나요? 10만원짜리 보험을 하나를 가입해도 20년이면 2,4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여러분께 지금 100만원을 드리고 TV를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자매장 여러 곳을 둘러보거나 유튜브, 인터넷에서 비교 견적을 확인하고 기능과 가성비를 따져보며 현명하게 선택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과 관련된 문제라면 아프고 사고가 나야지만 직접 겪게 될 일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다 보니 열심히 알아보다가도 결국 지인 내지는 소개받은 설계사에게 가입하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작 필요한 특약들은 가입을 못해서 보장은 못 받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특약들이 아니라 이런 특약들은 정말 불필요한 특약들이니 제외하세요 라는 특약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꼭 잘 체크하시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암 통원 일당, 암 입원 일당입니다. 암 진단 후 상급 종합병원으로 통원 시에 45만원 받는 담보가 40세 여성 기준 8,775원입니다. 상급병원이란 문구 없이 그냥 암으로 통원 시에 15만원 받는 담보는 4,125원을 내셔야 됩니다. 암진단비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내는 담보의 보험료 금액은 7,960원이고요. 그럼 상급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통원이 합쳐져서 60만원이니까 상급 종합병원 통원 시에는 60 곱하기 17일 정도 통원하셔야 암진단비 1,000만원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 미만으로 통원하신다면 암진단비를 가입한 것보다 못한 특약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에서 많이 걸리는 10대 암으로 통원하는 일수는 며칠 정도가 평균일까요? 정답은 10대 암으로 인한 평균 통원의 일수는 7.3일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일 때는 60만원 보장에 17일을 통원하셔야 1,020만원 보장을 받으니 암진단비 1,000만원과 비슷한 효과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인당 평균 통원일이 7.3일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암통원 일당이 좋으니까 가입하세요 라고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뵙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 통원 시 보장 금액을 크게 준다거나 설계사의 홍보성 멘트만 듣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1에서 8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생명보험사에서 1에서 3종 수술비를 판매했었고 2009년도부터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했었고요. 그리고 생보사 약관 그대로 가져와서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2010년도 후반부터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회사들은 1에서 5종 수술비를 단종시키고 1에서 7종 수술비를 판매했고요. 최근에는 1에서 8종 수술비까지 추가되어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더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비 종의 숫자를 늘려가는 걸까요? 단순하게 숫자가 크니까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해당 수술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입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하이프 수술, 만모통 수술 등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명만 일치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1에서 8종 수술비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급여여야지만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하고 수술 코드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수술의 종류는 비교적 많지만 비급여인 경우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사망보험금 특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잘 보장받는 것과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단문은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죠. 질병으로 아프고 상해로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정도에 따라서 하시던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고정 지출비, 대출, 양육비 등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담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 성장기에 가장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는 재정적 리스크와 자녀에게는 교육에 대한 리스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생존에 대한 보험도 필요하지만 사망 후에 나오는 사망보험금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형태입니다. 생명보험에 있는 사망보험은 일반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손해보험에 있는 사망보험은 상해사망, 질병사망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일반 사망은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 시 보험을 지급하고 상해사망은 상해, 질병사망은 질병을 원인으로 해야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왕이면 원인을 묻지 않는 일반 사망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이 일반 사망은 또 종신보험,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보장을 종신토록 받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40세 기준 20년 납 종신보험 가입 시에는 남성 기준으로 1억을 보장받는데 저렴한 보험사가 29만 6천 원 수준인데요. 정기보험으로 20년 납 70세 만기로 가입 시에는 1억을 보장받는데 저렴한 보험사가 5만 1천 원 수준입니다. 보험료가 5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40세 기준으로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도 70세가 되면 자녀가 30세이고 이쯤 되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동광권은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일요기간은 수요일로부터 1년입니다. 불필요한 특약 네 번째는 고해감 진단비입니다. 고해감 진단비는 식도, 췌장, 뼈, 뇌, 림프 등 특정 몇 가지만 보장하는 암 진단비를 말하는데요. 고해감을 가입하는 이유는 0세부터 14세 발병률 1위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혹은 10살 이하 어린 분들이 백혈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고해감 진단비를 가입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암에서 고해감 진단비를 다 포함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특약 다섯 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재진단암 진단비는 가입금액 1,000만 원의 보험료가 15,793원입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요, 처음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주는 담보가 아닙니다. 처음 암에 걸리고 나서 2년 뒤에 재진단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2년 안에 암을 수술해서 제거를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담보입니다. 그러니 처음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암을 위한 담보인 것이죠. 물론 암이 전이가 되거나 새로운 암에 걸리거나 기존 암세포가 남아있어도 보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은 처음 암에 걸리고 나서 그 암의 치료를 위해 처음에 얼마나 전념하느냐가 중요한데 처음 암에 걸리고 나서는 치료비로 나오는 게 없으니 당장 쓸 수 있는 보험이 아닌 거죠. 당장 암에 걱정이 되신다면 처음 암에 걸렸을 때 보장받는 암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이 발달해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암진단비 다음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가입하시는 것도 권장드리는 가입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재진단암 진단비를
가입할 보험료로 암진단비 또는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담보를 나누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 특약 6번째는 대상포진 진단비, 통풍, 전립선 비대증 진단비, 요로결석 진단비입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대상포진 100만원이 3,330원, 통풍 100만원이 1,310원, 전립선 비대증 20만원이 1,100원, 요로결석 100만원이 2,250원입니다. 물론 해당 질환들이 진단이 되어서 100만원씩 보험금을 받으면 받을 때는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해당 담보가 필수 담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적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 B사 제한서 기준으로 물론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만 항암 약물 1천만원 보장받는데 보험료가 3,000원이고 대상포진이 100만원에 3,300원이면 어떤 것이 중요한 담보인지 여러분들도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립선 비대증은 20만원의 보험료가 1,100원입니다. 통풍과 요로결석 진단비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질환들은 실손 의료비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담보이고 추가적으로 보장을 위해 넣는 담보인데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설계사가 추천한 상품이 듣기에는 좋아 보이고 당장 가입하고 싶지만 이게 맞는 보험인가 판단이 안 될 때는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 중에서 무엇을 가입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암진단비가 1천만원에 8,000원이고 대상포진, 요로결석, 통풍, 전립선 비대증 보험료가 8,000원인 보험이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값어치가 있는 보험인지 아닌지 충분히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왠지 내가 걸리거나 진단될 것 같다고 해서 하나씩 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 보험료가 과하게 되니 충분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필요 특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살면서 보험 이외에도 지출해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위험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테크로 생각하셔서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골라담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보험료와 합리적인 상품들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보험 중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하는 질문까지도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카오 채널 상담 링크 넣어 놓았으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뒤에 나오는 제 얼굴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